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구상 우리 네. 소장님이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그 김포공항 쪽을 신규 택지로 검토한다 이런 의견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그 전에 계속 나온 게 그 양도세 그 중과세를 유예하겠다라는 것하고 공시가 그것도 좀 유예해서 내년도 가격 상승분은 올해 걸로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 정책을 냈는데요. 이게 진짜 실시가 되는 건가요? 이제 후보가 네 번째,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네 가지의 세제 관련 공약을 네. 정리를 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은 공급책, 네. 그러니까 세금 문제하고 공급 문제를 이제 다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 가격이 지금 이제 2022년 네. 올해죠. 올해는 10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네, 그게 이제 할인율이거든. 할인율 네. 쭉 해서 MB 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할인율을 했는데 2022년에는 올해 95, 작년 95%에서 100% 5%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마 작년 수준으로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네. 그리고 종부세. 종부세. 종부세가 지금 이제 갑자기 이유도 없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네. 우리가 보면 엄마 어려워. 아파트가 잠깐 설명드리면 4,424세대인데 네. 작년에 거래된 세대 수가 59건밖에 안 돼요. 1.3% 정도만 거래가 됐는데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쭉. 네. 이 사람들이 값이 오르니까 좋았어요. 네. 근데 종부세가 된 거야. 덩달아서. 그래서 거래된 세대는 그 가격에 샀으니까는 네. 그 가격에 종부세를 때리면 돼요. 근데 거래되지 않은 세대는 이게 오를 때는 좋지만 세금 내라면 좋겠습니까? 아, 싫죠. 그래서 불만세가 돌아선 네.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종부세도 일부 억울한 거는 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는 노인층이나 아니면 뭐 상속을 갑자기 받거나 상속을 받아도 5명의 가족이 있으면 네. 그 지분 때문에 이주택자가 되는 거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종부세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조정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취득세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취득세도 이게 뭐 엄청 8% 되는 것도 있어요. 법인이 뭐 사고 서울 지역이 뭐 사고 또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이 사고 그러니까는 아예 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조정하겠다. 그게 이제 공시가격, 종부세, 취득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놓은 게 다주택자 네. 양도세를 1년간 해서 중과를 유예하자. 네, 네. 지금 이제 양도세는 원래 부과해요. 근데 중과라는 얘기는 두 개 있으면 10%, 3주택자는 20%에서 뭐 엄청 세네. 72%까지 맥시멈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니까 누가 팔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문제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약간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권 후보잖아요.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표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정책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정책 입안자의 어떤 사상이나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민이 다 싫어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민생을 우선시 하겠다.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이 맞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서울시장도 날아갔죠.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요. 네. 6월 달에. 네. 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 그 찔끔찔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 유예 줬지만 1년 동안 해서 그것도 1년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기간을 4개월, 뭐 8개월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빨리 이걸 처분하는 사람은 그 종부세 양도세 중과를 많이 100% 유예해주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해서 이게 막 인센티브를 빨리 하게 그렇죠. 촉진하자 그걸 이렇게 슬라이딩 정책이라고 얘기를 그런 하시더라고요. 식의 얘기를 네. 우리도 예전에 한번 했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얘기가 이제 세금 문제고요. 네. 공급 세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공급이니까는 김포공항이 아마 위대 신도시 정도 규모예요. 위대 신도시가 한 10만 명 수용, 4만 세대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서울 강서 좋은 땅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면 결국 서울의 좋은 지역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인천공항 쪽에 연계해서 김포공항을 옮기고 그 지역은 마곡 그 단지도 있고 네. 그래서 활용을 하면
서울의 주택 문제를 상당히 잡지 않을까 이런 안을 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네. 우리 소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이런 세제에 대한 입장은 그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좀이 아니라 많이 있죠. 네, 근데 현재 정부와 약간 기조가 좀 정부는 지금 있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맞습니다. 저는 뭐 네.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징벌적으로 네. 이 집값 폭등에 따른 어떤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돼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이 중과를 걸었으니까 더 수요가 늘지 않는 효과. 투기자들이 네. 이게 중과가 되면 저희니까 지금은 집을 들 사겠다 수요를 누리는 효과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매물이 없다는 뉴스를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네. 자, 지금 약간 하락 전환으로 된 시점에 저는 사실 작년이었죠. 작년 6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 시작될 때 1년 더 연장하길 바랬어요. 그럼 그것까지 겹쳤으면 지금 매물이 엄청나거든요. 네. 지금도 매물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항목으로 지금 빨리 털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에다가 지금 이분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에 물건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의 거래량이 저번 달에 1,500개였어요. 그리고 12월은 제 생각에 1,500도 안 될 것 같아요. 잘하면. 그리고 10월은 2,150개, 9월은 2,600개인가 그래요. 서울에 공인중개사가 22,104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네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0집, 50집 중에 한 개 거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물은 어떻냐? 1년 내내 아파트 매매 물건이 36,000, 작년 36,000씩 지금 46,000인데 그동안 4만 3, 4, 5천, 6천대를 계속 유지했어요. 3,000개씩 매매가 돼도 계속 물건이 나오는 거죠, 지금죠.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 물건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물건이 넘쳐나죠. 네.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내려가죠. 네. 내려가면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 어떻게 돼요? 짱값 저렴하게 사고 대출 안 받아 살 수가 있죠. 음. 대출 강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물가도 또 안정이 돼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이것을 그럼 다주택자 입장은 또 어떠냐? 그래 정부 입장대로 팔겠다 이거야.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종부세가 두드려 맞았어요. 팔아야겠는데 말씀 주신 대로 2주택자는 그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71.5%, 3주택자 이상은 81.5%. 열받아서 못 파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열받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폭탄이 되면 막 경매 물건이 나오면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하면 또 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표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표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네.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1,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 표도 자동으로 올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치하면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책은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히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의 강남에 있는 아시는 분들이 저랑 대화할 때 하는 말씀을 할게요. 이거 정말 이재명 후보가 할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도 생각하는 거 보면 조금 전문가적인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시장 논리에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못 팔게 하고 막 집 뺏고 싶은 공산주의적 성격도 있죠. 왜? 워낙 고생을 했거든 우리가. 근데 이제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버는 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물건들이 나와서 시장이 안정되면 지금 내가 10억 주고 살 걸 7, 8억에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주택시장에도 안정이 되고 이제 그런 넓은 그림으로 보시면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에서 안 하면 다음 정부에서 할 텐데 이번 정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미 하기로 한 것을 1년도 안 해보고 하냐. 그냥 일관성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일관성. 일관성이 국민한테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그쵸. 수정을 해서 좀 타당성과 정당성을 더 확보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그랬습니다. 청에서 반응이 좀 아까 말한 모순 자기 정책을 뒤집으니까 좀 싫겠죠. 그러면 3월 9일 유예하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집권하고 얘기했어요. 나서 하겠다고 하겠다면 했죠. 네. 지금 뭐 또 입장도 세워주니까 내가 만약에 그 당선이 되면 하겠다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한 맞아요. 거니까 결정적으로.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기 그렇게 때문에 찬성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세제 관련한 거는 사실 지금 아까 그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진짜 열받아서도 지금은 못 팔겠다 이렇게 네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국민들이 원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좀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김포공항을 새로운 신규 택지로 공급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게 이제 신도시를 통한 공급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제 기억에 저 경선 때 네. 딴 후보 누구죠? 박용진 박용진 후보 후보가 얘기했어요. 네. 네. 그분이 한 자리 맞지 않으셨어요? 뭐 하나 맡았어요. 뭐 맞아요. 하나 하시죠. 예,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후보란 자리가 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당성과 타당성과 국민이 볼 때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요인 같아요. 김포공항이 그러니까 국내선, 국외선이 지금 다른 정책인데 그쵸. 인천공항이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아, 1공항, 그래요? 2공항하고 3공항 자리도 있어요. 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글로 가고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걸 주택으로 쓰는 것도 좋은 방식인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선과 이런 묘한 게 있는데 여기를 하는 거 외에 이거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구 중인데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재건축 재개발도 뭐 원하면 용적률 완화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용적률의 일부분은 청년 주택을 위해서 환수하겠다 이런 공익적 개념으로 들어가서 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인데 이 형태가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형태가 아니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저는 좋은 정책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게 김포공항 이제 확정이 만약에 된다면요. 공급이 시간은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아니, 이게 이제 국가 땅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땅이니까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걸 결정을 하면 그것도 평지 아닙니까? 네. 물론 대안으로 인천에 그 비행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철거는 얼마 걸리겠어요. 얼마 안 걸릴 것 같긴 네. 하네요. 이게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 다 찬성할 것 같아요. 이 공항의 소음이나 아, 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얼마 많습니까? 근데 여기 마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천구, 그렇죠. 목동도 가깝고 네. 이 지역 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 신도시 규모에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이런 땅이 넣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 공항이 물론 국내선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가까이서 좋긴 좋지만 이제 그런 이익과 이걸 주택지로 공급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이익을 비교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클 때는 비록 소수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그 하는 게 맞죠. 금방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결정만 거군요. 하면. 그렇죠. 네, 이제 결정은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부 결정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 만약에 결정되잖아요. 네. 결정이 되시면 결정될 분위기 갔다 그러시면은 이 주택을 기다리실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신월동, 신정동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이제 고점인데 네. 이거를 발표를 예정으로 하고 확정적으로 발표할 거는 제 생각엔 이래요. 인천공항에 지을 자리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으려면 한 2년 걸리잖아요. 이런 거 계산해 보시면 잠시 꺾일 때가 있을 거예요. 신월동, 신정동이 하락 분위기에 따라서 올 연말 정도 그때 한번 그쪽에 가셔서 투자하실 분들은 우리 저 시청자분 중에 투자하실 분들은 그것도 한번 많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네. 투자하고 좀 오래 기간 그럼 거기가 공항이 없어지면 당연히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예.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저평가된 게 좀 맞거든요. 맞아요. 이쪽이.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그냥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좋은 팁을 주셨어요. 새해 첫 벽두부터. 사실은 지금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네. 서부권의 개발이 좀 안 돼 있다는 지적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네. 아마 개발 압력이 그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마곡지구에 기업체들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네. 거기 아마 추가적으로 뭐 공단 이런 것들 한두 개 더 들어가면 네. 자족도시 형태가 되잖아요. 그 라인들이.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해서 부천 외 그쪽도 지금 발전시키고 그리고 공항 김포공항 옆에 보면 부천 있잖아요. 맞아요. 부천이 있어요. 그 옆에도 가보시면 아직도 시골길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서울까지 거리가 5분 10분밖에 안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빌라촌들이 지금 가로주택 정도로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저평가됩니다. 빌라가 비싸도 2억 5천 싸면 1억밖에 안 합니다. 오, 근데 진짜요? 서울 그런 것도 제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야, 오늘 알짜 투자가는 정보. 실거줘야지. 알짜 정보가 지금 다 들어왔어. 실거줘. 오늘 그런 진짜- 부분이 좀 네, 있어요. 그 맞아요. 부천이 맞아요. 진짜 가까이 있어. 그쪽이요. 네네. 그 부천이 이름이 부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요. 아, 그렇구나. 그 위치는 옛날부터
건설회사들이 노리던 위치인데 네. 공항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댔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 압력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왜냐면 마곡이 뛰면서 같이 이어지잖아요. 아, 네. 그렇네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슬슬 한번 그 신정동하고 신월동, 부천 한번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지금은 꼭지고 조금 내려갈 그죠 때 조금 예,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이제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이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주택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재선 도전을 밝혔어요. 그 속도전을 벌이는 신통 기획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핵심은 그때 교수님이 그 저기 네, 시사타파에서 잠시 말씀드렸죠. 말씀 주셨는데 예. 속도를 줄이는 거다. 네. 문제점 없어요, 이거? 문제점은 없죠. 문제점은 없나요? 네, 문제점은 없는데 이제 네. 분위기를 잘못 띄워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 집값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비판 기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아주 편향적인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데 그거 써줘야죠, 그렇죠? 네. 써줘야 되고 신통기획은 이름이 참 특이해서 네네. 좀 회자가 많이 되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속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하던 거 예전에 뭐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정상적인 현장에 대해서는 그 안전진단 통과하고 뭐 심의 통과하면 허가를 내주면 그 안에 기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가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건축 심의가 있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있고 또 하나 뭐지 뭐 심의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아, 있습니다. 맞아요. 세 가지가 있다고. 네, 세 가지가 들었어요. 있는데 네. 그게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려요. 하나가. 근데 이게 따로따로 순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세 개를 합하면은 삼- 한 번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3분의 1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기간이 2년 정도 걸릴 게 길면 3년 정도 걸릴 게 뭐 6개월이면 된다라고 하면 2년 정도가 줄잖아요. 네. 그 2년이 줄어서 신속한 통합기획이라는 거예요. 신속한 아, 통합기획. 네. 신속하게 한다. 그러면 2년이 줄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하려면은 이 심의 과정이 법에 되어 있어요. 법에 뭐라고 기간이 다 있는데 이걸 합치려면 법을 또 좀 바꿔야 돼요. 아. 근데 그 법을 언제 바꾼다느냐면 올해 9월 말. 아, 네. 네, 아직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1년은 바뀌어야 진행이 되니까 네. 그거 감안하시면 그래서 현장에서는 뉴스에 안 나오는데요. 네. 뭐가 신통하냐 이러면서 아, 조금 이제 불만 섞인 소리도 현장에 실제 많고 역으로 또 신통기획을 하면서 탈락한 지역들이 있어요. 70곳이 되는데 지금 20 몇 개가 됐는데 네. 나머지 50곳은 1년 동안 또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만약에 다음 1년 못 하면 신청한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네. 줄이는 효과가. 네. 그래서 이게 뭐 알맹이 빠진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소리도 현장에서 나오는데 보도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급한 데부터 빨리 해준다라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좀 더 네. 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법이 좀 통과돼야 되겠죠. 네. 요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에 맞불 작전 같기도 한데 정부에서도 지금 요 비슷한 거를 해서 빨리 그 원래 정부도 공공 재개발을 공공주도 지금 네, 공공 공공주 3080. 재개발이 있었잖아요. 3080.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21군데 지정하니까 정부 측에서도 한 10군데인가 해서 뭐 10,000세대인가 지정을 했어요. 공공재개발. 네, 공공재개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그래서 서울의 지금 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공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여기 공급이 되면 이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내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구나. 네, 그럼 그게 퍼져 옆으로. 네. 오히려 지금 이제 그 공급 측면보다는 우려하는 게 이게 뭐 강남에도 뭐 우리가 아는 단지들을 다 이렇게 뭐 단지에 포함시켜서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부동산의 그 공포, 그 헛바람들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또 이게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야. 아, 그렇죠. 막 그냥 바람만 잡는 거예요, 지금 바람만.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돼가지고 당장이라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처방전이 나와서 부동산 문제나 어떤 거 해결할 것쯤 했지만 네. 실제로 난 저는 안 믿었지만 네.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내년 선거가 선거용으로 네. 이분은 뭔가 국민한테 또 한 번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방 내가 안 선거, 되면 지방 선거 언제예요? 6월. 6월달. 네. 예, 내가 아니면 올해 6월. 내가 아니면 이거 다 무산된다. 그래서 이 대부분 신청한 단지가 오세훈 현 시장을 지지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예. 그게 그리고서 속임수가 또 하나 그 인재를 잡고 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법이 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지 않게 좀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너무 과도하게 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약간 좀 현혹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보여주기식. 어쨌든 그 뭐 오세훈 시장이 이걸 이제 빨리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내고는 있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이 올해 9월에 통과가 되면은 시간이 그렇게 신통하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네. 시장의 변론을 좀 하자면 네. 이분이 부동산을 좀 잘 알아요. 그런 것 잘 같아요. 알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아는데 네. 그래도 양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 게 반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게 제도를 또 같이 넣어요. 조직을 허가제? 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거 없이 확 가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비판하기가 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토지 거래, 뭐 권리 산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넣어요. 이렇게 이제 알맞게 그래서 노영욱 장관이랑 호흡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아, 서로. 그래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다 좀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어차피 뭐 양당제니까 이제 서로 국민을 위해서 네. 경쟁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 김포공항 여기가 그 위례 신도시적 급으로 지금 만들어지면은 새로 만약에 집을 장만하셔야 될 분은 여기도 한번 관심 가져볼 아, 필요가 이거 있을 것 좋죠.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예. 뭐냐면 네. 딱 되잖아요. 네, 그 정도의 그 서울의 그 저 서북구 쪽 분들이 4분의 1이라고 치면 네. 1000만 중에 250만 명은 그렇죠. 집을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거중에 무주택자분들은 그렇죠. 여기 기다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뭐 안정 효과도 좀 있습니다. 이건 역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가 원래 또 지하철도 워낙 잘 돼 있고 교통이 좋아요. 주변 인프라를 네, 다 인프라가 교통은 쓸 수 있기 짱이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